자, 제가 제목을 문법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알러지가 생기는 분들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이렇게 문법이라는 단어, 문법 공부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게 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초중고 때 뭐 이럴 때 공부를 했고 그 공부를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말 한마디도 못한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기존의 공부 방식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자기만의 뭔가 방식을 이제 생각해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문법을 공부하시는 건데, 이런 분들의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문법 공부는 문법이란 것은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이제 원리가 어떻고 모양은 이렇게 해야 되고 법칙이 이렇고 이런 거를 배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문법이 실제로 진짜 문법이고 그게 내게 됐을 때 안 잊어버려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이 생각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근데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시면 굉장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 선택하는 방식이라는 게 외국인과 국인, 뭐 외국인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되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학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뭐 과외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외국인과 직접 부딪히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혹은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딱딱한 이제 문법 책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Grammar in Use라는 책, 그렇죠? 같은 책을 가지고 같은 부류의 와 비슷한 부류의 이렇게 할까요? 의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대부분 하세요.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어떤 다르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문법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생각이 왜 잘못된 생각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럽 사람들 있죠. 이제 영어가 종주국이 아닌 사람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 언어에 알파벳이라는 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영어와는 구조가 다른 이런 비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인데, 유럽의 사람들. 근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당신이 영어를 못하는 진짜 이유라고 하는 다큐가 있거든요. 그 KBS인가 어쨌든 뭐 공영방송에서 만들어낸 다큐가 있어요. 그 다큐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영상, 그 다큐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영어를 접하고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면 길가에서 뭐 생선 파는, 과일 파는 이런 사람들도 영어로 자기가 파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잘할 수 있고, 뭔가 뭐 요리거리를 판다고 치면 어떻게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지를 영어로, 자기 나라 언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을 잘하는 그런 광경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유럽 사람들이고 그 유럽 사람들이 실제로 예를 들면은 영어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가, 이걸 보게 되게 되면 한마디로 하게 되면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제 쉽게 말하게 되게 되면 일상에서 이거는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상에서 본인 나라의 언어를 쓰는 비율이 한 뭐 60에서 한 70%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 영어를 쓰는, 그렇죠? 영어를 쓰는 비율이 한 30에서 40%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이거를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유럽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런 아시아 사람들보다 영어를 더 잘한다, 그리고 좀 더 영어에 가깝다, 뭐 가깝게 언어를 쓴다, 잘한다, 뭐 그 평균 영어 하는 수준이 우리 아시아, 특히나 한국 사람들보다 높다, 이렇게 치게 되면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들은 뭔가를 영어를 배우거나 이러면 그거를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페이스북 이런 거 할 때도 영어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이제 이제 다른 어떤 영상을 보고 알게 된 건데, 그 나라에서 이제 핀란드를 예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핀란드라는 나라는 실제로 자기 나라 언어로 이제 만든 방송 자체가 많이 없대요.
이제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방송 자체가 뭐 KBS, MBC 뭐 이렇게 뭐 두 개, 세 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TV를 틀면 자기 나라 언어로 이제 말을 하는 이제 그 방송이 그래 많이 없고, 다른 채널들을 틀게 되게 되면 전부 다 서양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영어권에 나오는 그런 방송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자연스럽게 영어라는 걸 접하고, 그리고 학교를 가서 영어를 배우게 되게 되면 그것을 실제로 페이스북이란지 뭐 그 카톡이랑, 우리나라 치면 카톡 뭐 이렇게 문자 메시지 하거나 할 때 영어를 쓰는 것도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피부로 정말 와닿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친구분들이랑 술자리를 하고 계신데 갑자기 술 마시던 도중에 여러분께서 친구한테 영어로 뭔가 질문을 하거나 말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그 친구들이 반응이 어떤가요? 이제 그 친구들이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영어로 반응을 해주나요? 안 하죠. 대부분, 특히나 이제 저는 부산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제가 갑자기 술자리나 뭐 밥 먹는 자리에 가서 친구한테 영어로 뭔가 얘기를 하거나 뭐 물어보거나 이러면은 제 친구도 욕할 것 같아요. 너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너 혼자 왜 뭐 영어로 말하고 그냥 미친 거 아니냐면서 뭐 이렇게 제 친구들은 이제 조금 농담 반 재미 반 이렇게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는 문화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실제로 친구들끼리 길을 걸어가다가 예를 들면은 뭐 영어로 친구한테 물어보더라도 그걸 가지고 놀리거나 뭐 예를 들면 어색하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어를 쓴다라는 것 자체에서 어색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배우면 그 배운 것을 일상에서 계속 써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그쵸,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 친구나 외국인 선생님, 요 사람들과 영어를 쓰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과 있을 때는 영어로 질문을 하거나 영어로 뭔가를 말하게 되게 되면 당연히 그게 그쵸, 뭐 언어 소통할 때 필요한 그런 언어 선택이 될 건데, 이게 이 외국인 친구나 선생님을 만나는 자리만 딱 벗어나게 되게 되면 뭐 지하철이라든지 모르는 사람한테라든지 집에 왔을 때 가족이라든지 다른 한국인 친구들이라든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들에서 만나는 한국 사람들한테 영어를 쓰려고 하게 되게 되면 과연 그 사람들이 영어를 받아줄까요? 그렇죠. 안 받아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려고 하게 되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법이라는 것을 이제 뭔가 원리를 터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쓰면서 뭔가 예를 들면 자기 걸로 만드시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 소요가 되는 시간에 상대방들이 그 영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줘야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 실제로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 문법이라는 것을 따로 공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습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주변의 환경을 예를 들면 외국인 친구나 선생님 그쵸 만날 거 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에 자기가 접하는 사람들 한테 내가 영어를 쓰더라도 그 사람들이 받아주게끔 만들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린 이 그래머 인 유즈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머 인 유즈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이 그래머 인 유즈 책 제목이 뭐냐면 사용 중인 그쵸 문법이란 거거든요. 대부분의 이 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막 여기 책을 보게 되면 빈칸이 있고 이제 뭔가 한 개를 예문을 하나 알려주게 되면 이게 원리는 안 알려주는데 알려주면 거기에 흡사한 예문을 계속 만들게끔 연습하게끔, 여러분들 구문 학습 아시나요? 그런 것처럼 비슷한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요 원리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 원리가 이 그래머 인 유즈 책인데, 실제로 이 책은 이렇게 써보고 책을 보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책에서 예문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책을 봤던 내용을 밖에 나가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할 때 쓰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꺼리낌이 없다고 하게 되면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쵸, 부모님한테 아니면 친구한테 뭐 카톡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만나거나 이랬을 때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갑자기 영어로 뭔가를 다 적기 시작한다. 과연 그게, 그쵸, 그 상대방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사실 이 문화가, 그쵸,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영어로 뭔가를 생활을 하려고 한다라는 걸 받아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이제 문화가 돼야 되고, 그걸 이상하게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게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잖아요. 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갑자기 친구들한테 그러면은 친구들한테서 뭔가 반응이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사실 이제 이 외국인과 부딪히면서 이렇게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겠다고 하게 되면 이 시간이 너무 짧고요. 이제 자기한테 익숙하게 될 때까지, 그죠? 굉장히 짧고요. 굉장히 일상에서 많은 부분에서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딱 외국인 친구 만날 때, 외국인 선생님 만날 때 요때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짧아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습득되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오래 걸리세요. 그리고 이 그래머 인류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은 실제로 이걸 쓰려고 밖에 나가서 말로 하고 쓰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습득이 되고 익숙하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게 되게 되면 이 문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거를 쓸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내 주위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게 가능해지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그 효과가 발휘될 수가 있는데, 진짜 짧은 하루에 1시간, 뭐 50분, 한 2시간, 뭐 요렇게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다.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주변에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 남자친구 만났을 때, 여자친구 만났을 때, 뭐 쇼핑하러 갔을 때, 집에 가서 부모님 만났을 때 이럴 때 영어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게 안 되시는 분들은 실제로 문법 공부를 하시는 게 효율적인 거죠. 그렇게 공부를 스스로 하셔야만 사실 이제 문법이 정립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해야 된다라는 말, 그쵸? 이게 또 다른 뭔가가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문법 말고도 언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습득돼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부류가 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얘기를 또 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쵸? 언어는 아이가 습득하는 방식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것도 거의 흡사한, 그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아이가 문법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냐. 진짜 아이가 예를 들면은 그냥 엄마 입모양 보고 따라하고, 그 다음에 뭔가 틀리게 되면 고쳐주면은 그걸 또 틀리고 또 고치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언어가 자기 걸로 되지 않냐. 저는 사실 아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방식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자연스럽게 습득돼야 된다라고 똑같은 문제점이 있어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말문을 튼 아이가 이제 그냥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될 정도 기간까지 얼마나 걸리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말을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성인이시라고 하게 되게 되면 실제로 영어를 쓰는 예를 들면은 본인의 부모님 같은 존재,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라고 칠까요? 아니면 원어민 친구, 혹은 좀 더 극단적으로 와서 원어민인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와이프, 남편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방식처럼 여러분들 자기의 여자친구, 남자친구, 원어민 친구, 원어민 선생님, 원어민 뭐 그 와이프, 남편, 이 사람들 입만 계속 보고 있을 수 있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 것 같으세요? 아이가 엄마랑 아빠랑 있는 시간만큼 그렇게 있으세요? 실제로 이 아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방식은 단순하게 말하면 반복이거든요. 근데 그 반복하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 것 같으세요? 아이가, 말문을 튼 아이가 최소한의 대화를 하기까지, 정말 최소한의 대화를 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제 이 아이라는 존재는 사실 뭔가 여러분들 성인분들처럼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은 뭐 어린이집 이런 건 가겠지만 학교를 가거나 직장이 있거나 뭔가 취미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노는 게 끝이에요. 그냥 놀면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놀면서 말을 하는 게 일인 존재가 아이거든요.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성인은 거의 불가능하시죠, 그렇죠? 쉽게 말하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법을 습득한다. 그다음에 뭐 언어는 아이가 습득하는 방식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것을 지금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의 삶을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인한테 대입시키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극단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법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알러지가 생기시는 분들은 꼭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시간 투자가 가능한가. 이 문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한번 극단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영상에서 문법 영상을 알려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영상에서 제가 말로 하면서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문법을 이렇게 이제 용어가 어떻고,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이 어떻고, 원리가 어떻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쓰임새가 어떻다라는 것을 이제 영상을 보고 말로 하면서 연습을 하게 되게 되면 진짜 최소한 기본적인 문법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2주에서 3주면 끝나요. 그리고 진짜 뭐 예를 들면 준동사 뭐 관계대명사 2편, 3편까지 다 본다 치더라도 한 달 이상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문법만 공부한다고 치게 되면. 그러면 한 달 안에 진짜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문법 실력을 다 갖출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시간을 한 몇십 배, 몇백 배는 더 투자를 해서 뭐 1년, 2년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습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정도로 시간을 낼 수가 있는지. 그쵸? 이게 진짜 문법이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 알러지가 생기신 분들이 그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문법이라는 것을 습득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본인 스스로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얘기를 실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공부했던 분들을 제가 가르쳐 보고 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또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뭔가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할 때 설명을 못 해드려요. 선생이 설명을 못 해줘. 자, 이제 문법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쓰면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원어민한테 한번 물어본다고 칠게요. 그 학생이. 원어민 선생님한테 이 문장 잘못된 거야 이러면은 그 원어민 선생님은 대부분 어떻게 말하냐면 잘못됐어. 요렇게 말하면 돼 라고 얘기하고 끝나요. 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네가 뭐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문법이 틀렸는지 설명을 원어민들은 못 해주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하셨던 분들은 용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해줘요. 그냥 이 문장은 이렇게 틀렸고요. 요렇게 그냥 틀린 거 요렇게 고치시면 돼요. 이래 끝나요. 그런데 재밌는 게 어떤 괴리감이 드냐면, 그런데도 설명을 요구를 해요. 제가 설명을 하게 되면 이해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요구를 해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는 성인인 거예요. 이제 아이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진짜 자연스럽게 습득하겠다는 작정을 하셨으면 성인이 아이처럼 이거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돼 이러면 고치면 되거든요. 대신 근데 재밌는 게 성인이기 때문에 왜 틀렸는지를 궁금해해요. 근데 그 왜 틀렸는지를 설명을 해주려면 문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습득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법적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 동사 다음에는 이 to 동사가 나와야 되는지, 왜 이 동사 다음에는 동사 ing가 나와야 되는지, 왜 이 명사 앞에는 이런 전치사가 나와야 되는지, 왜 이 단어는 이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게 되게 되면 문법을 다시 처음부터 건드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건드리는 것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설명을 요구를 하게 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해드리려고 하게 되면 문법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문법적인 설명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한테 대부분 초반에 하는 게 그냥 이렇게 그냥 틀렸어요. 이렇게 아시면 돼요 라고 하고, 나중에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하시겠다고 하게 되게 되면 문법 공부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또 좀 주저거린 거는 같은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일단은 문법이란 단어만 들어도 알러지가 생기시는 문법 자체에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시려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특히나 공부를 하시려면 혹은 외국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제 뭔가를 배웠으면은 그 배운 것을 계속 써보면서 그게 정립이 이렇게 탁탁탁 돼야 되는 거. 문법 용어나 원리를 이제 공부를 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많은 노출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게 좀 힘들죠, 그게. 그렇게 많이 쓰기도 힘들고, 특히나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자기 지인분들, 친구분들, 뭐 가족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 와이프, 이런 뭐 직장 동료들, 이런 분들한테 영어로 뭔가를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과연 그분들이 얼마나 받아줄지, 그리고 설령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그게 얼마나 지속이 될지, 그냥 단순히 그냥 질문 하나만 답변해주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일상이 될지, 습관화가 될지, 그리고 실제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고, 제가 근거를 들어드린 것처럼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영어를 그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영어를 쓴다라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별로 없고,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제 쇼핑을 할 때, 뭐를 사러 갔을 때 영어를 쓰는 것도 그렇고, 그쵸. 그 다음에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상에서 쓰는데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노출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게 가능해지시는 건데, 과연 우리나라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할 때 그게 얼마나 가능한, 그쵸, 상황인지 꼭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라는 것도 꼭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나라 현재 사회에 평범하게 삶을 사시는 분들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으실 거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영어로 뭔가 얘기를 건다는 것 자체도 좀 거의 불가능하시죠. 이건 자기의 의지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상대방이 또 어떻게 받아주느냐에 따라 그것도 이제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기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상황을 만들기도 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법 공부라는 것은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문법이라는 단어에 들어도 알러지가 생기는 분들은 혹시라도 그런 분들 중에서 나중에 추후에 말하기, 특히나 연습을 하실 때 이 공부했던 문법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개입이 돼서 계속 문법만 신경 쓰면서 말을 하는 그게 걱정이 되신다면, 그건 또 제 공부방법 영상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조금 못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사실 이 문법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완전 순전히 제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제 경험이라는 것도 저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그 인생을 우물로 봤을 때 저라는 우물 안에서만 또 저는 경험을 했던 거기 때문에, 또 좀 큰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또 어떤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모르죠. 이 문법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습득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환경을 영어로 말을 해도 받아주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또 있으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혹시나 모르겠는데 영어를 안 받아주는 사람은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실지는 않겠지만, 뭐 이제 뭐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영어 공부를 한창 할 때는 한국인 친구들을 안 만났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한국말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싫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저처럼 극단적이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학생으로 만나봤던 분들 중에서 이 문법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언어라는 것을 아이가 공부하듯이 공부해야 된다든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정리를 이제 한번 하게 되게 되면 조금 못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을 결론을 내리게 되게 되면 공부를 하기가 싫으신 거예요. 싫어함.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99.9%.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아냐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개념을 자연스럽게 습득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루에 1시간 정도를 한 달 정도라도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아, 일이 바빠서 이번 주에 이때는 공부를 못했어요. 아, 지난주 주말에 친구 결혼식에서도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문법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신 분들의 모든 분들이 공부하기가 싫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와 봤던 이런 개념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그냥 공부를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혹은 힘들게 공부하기 싫어하더라고요. 하기 싫어.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제가 장난감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재미있게 공부하면서 레벨을 느는 방법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때도 제가 잠깐 예를 들어드렸을 건데 그냥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어떤 게임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게임을 처음에 할 때 물론 친구들이랑 같이 있고 같이 시간을 보낸다 이런 개념에서 재밌겠지만은 그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모를 때 재밌으세요?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어떤 게임이라는 게 재밌어지기는 시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뭐 조금 잘한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 이 게임을 이해를 했고 이제 이 게임을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부터 재밌으세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게임뿐만 아니고 농구나 운동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수영 배우러 가셨는데 계속 발차기만 시키면 재밌어요?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자유형, 뭐 킥판 잡고 처음에 하고 자유형 하기에서 팔 휘저어보고 처음에 이렇게 뭔가, 내가 이제 물 위에서 뜨네? 아, 이제 내가 앞으로 좀 나갈 수 있네? 요런 느낌이 들 때부터 재밌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를 잘하게 되고 싶으시게 되면 분명히 그 과정에서 지겨운 것도 있고 힘든 과정도 있고 너무 반복적으로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귀찮은 것도 있고 뭐 그렇죠. 막 이런 경우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있는 과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이제 자연스럽게 습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대부분은 그런 약간 귀찮은 과정, 힘든 과정, 이런 과정이 싫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의 결론이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공부 자체를 잘 안 하세요.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조차 그렇게 꾸준하게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도 꽤 길어졌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딱 더 해드릴게요. 이제 문법을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용어가 싫다. 뭐 투부정사니 뭐 예를 들면은 뭐 조동사니 뭐 이런 그쵸 뭐 시제 뭐 과거 완료니 현재 완료니 용어가 싫다. 저도 솔직히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현재 완료 뭐 조동사 뭐 투부정사 이런 용어는 사실 안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한테 용어를 바꾸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바꿀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면은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그냥 투동사 동사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바꿀 것 같아요. 왜냐면 투 동사라고 하더라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설명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해를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한자를 써서 부정사 이렇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 동사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단어들 자체를 싫어하기는 그거는 똑같은데 이 단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꼭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원어민들도 어릴 때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투부정사 에 대한 해당하는 뭐 동명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동명사는 영어로 제런드라고 하죠. 이런 용어들을 어릴 때 배워요. 제가 그 근거를 이제 뭐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또 뭐 안 하겠지만은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 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 이거는 초등학생이 한데 얘가 소피아라고 하는 친구 혹시 아시나요? 이 친구가 이제 미국 교포인데 이 친구가 뭐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즐겨보는 채널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뭔가 문법적인 거를 막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게 되면 그 문법 용어를 다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떤 영상에서 한 영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용어를 학교에서 배운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동명사, 부정사 이런 것들에 대해 용어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시는 분들은 이렇게 원어민들조차도 이런 용어를 배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거부감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원어민도 배우기 때문에. 물론 그 원어민들도 어릴 때는 배우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겠지만
그쵸?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 굳이 이렇게 쓸데없이 용어를 배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어민들도 다 배운다. 그래서 좀 배워 놓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그렇게 용어가 싫다라는 이유 때문에 문법에 대한 거부감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너무 그렇게 거부감이 느껴지시게 되면은 투부정사 이런 걸 투동사 뭐 이렇게 바꾸시든지, 아니면은 동명사 같은 경우는 동사 ing 뭐 이렇게, 물론 동사 ing는 뭐 문법 용어를 쓰면 동명사도 되고 현재 분사도 되긴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자기만의 뭐 용어를 만드셔도 되고, 대신 이제 용어가 싫다라는 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문법 공부를 안 하시거나 싫어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원어민들도 다 배우는 거니까 조금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대신 그 용어를 왜 투부정사를 이렇게 투부정사 한자를 써서 만들었어? 그러신 분들은 차라리 영어로 외우세요. 영어로 그냥 외우시는 게, 뭐, 예를 들면 전치사나 프리포지션 이런 거를 그냥 영어로 그냥 외우시면은 차라리 더 좀, 그쵸, 낫지 않으시겠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용어가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어가 싫다라는 것 때문에 문법 공부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꼭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이 소피아라는 친구, 교포 친구를 보게 되면 원어민들도 학교에서 다 배우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굳이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배우는 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쵸?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배울 필요가 있고, 약간 제가 수영 예를 들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싫은 과정도 있고, 귀찮은 과정도 있고, 그런 과정도 조금 견뎌내셔야 된다는 거를 꼭 좀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지난 처음에 제가 이 문법 공부 꼭 해야 되는가 영상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영상도 짧았는데, 이번 영상은 꽤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쵸, 뭐 문법 공부를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으셨던 분들한테는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답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